안녕하세요. 제헌절날 박지원의 식탁. 오늘은 아주 바쁘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실장입니다. 더 바쁜 분 같아요. 요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자시죠?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바쁘진 않아요. 제일 보니까. 그런데요. 네. 저한테 90도로 절을 하라고도 안 해요. 아까 보니까 60도 넣으시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냐? 제가 자기 지지하는 걸 아는데. 근데 김민석 의원 하면 김대중 키스입니다. 그쵸? 예. 네, 김대중 총재님이 32살에 영남 출신 서울대 졸업생을 전대협에서 전대협이었던가요? 그 전대협 전 전함인데요. 네. 예. 거기에서 피가 버려가지고 국회의사당에 있는 영등포에 공천을 해서 네. 거기서 32살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31살입니다. 31살이었던가요? 아,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많이 아니었어요. 예. 그걸 좀 알고 가세요. 예. 그런데 말씀이 맞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촉망 맞는 정치 신인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아마 맹로 삼천지교를 하신 그런 훌륭한 어머님이어서 저는 아버님은 모르고 모전자전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경력으로 보면은 당 대표를 김민석이 나오고 최고위원을 이재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좀 엄청난 불경죄인 거 아시죠? 아니 괜찮아요. 저는 불경을 해도 괜찮아요. 예. 왜? 이재명밖에 없어요. 면허가 있으시죠? 아니 그리고 방송에서는 자꾸 이름 불러주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자 보세요. 현철 씨 돌아가시잖아요. 그러게요. 42년생 트리오 중에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바이든, 현철. 42년생이 순환을 겪고 있어. 바이든, 현철. 그러나 박지원은 씩씩하게 나간다. 새순. 저보다 올드보이라고 했잖아요. 정책위의장 하면서 나 공천 안 주려고 했어요. 이번에요? 아, 그럼요. 아, 전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지금. 아, 재밌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 기가 막힌 용인수를 썼더라고요. 올드보이 박지원을 법사위에 보냈고 정동영을 과방위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법사위나 과방이나 법안을 통과하는데 굉장히 여당하고 지금 알력이 심하잖아요. 그때 만약 여당이 법안 조정위원회로 넘기면은 최연장자가 올드보이가 사회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청래 위원장이 지난주 어제 저한테 끽소리를 못 합니다. 제가 법사위를 안 나가면은 그 사회권이 저리 넘어가죠.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인사를 잘했지만은 박지원은 올드보이가 아니라 민주당의 골드보이가 됐구나. 예. 그래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당 대표를 되면은 차기에도 박지원은 공천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1타 3피의 좋은 발언이셨고 바이든과는 다르게 한 바퀴 뺑 돌아서 결론으로 탁 돌아오는 자, 정말 또 말씀하세요. 엄청난 화법이십니다. 그 예. 제가 지난번 예. 우리 첫 의원 워크샵 할 때요. 예. 이쪽 테이블에 앉았어요. 근데 우리 박 대표님이 이제 그날 첫 건배사를 하셨거든요. 끝내주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저 전체 국회의원 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175. 네. 이 중에 차기 총선에 당선의 의지와 가능성이 가장 확실성이 제일 높은 양반이 저 양반이다 이랬더니 다들 동감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그 확실하게 지지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김민석 의원님 말씀이
저는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중에 상당수가 해남 완도 분들인데 진도 그렇죠. 분들인데 딱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지금. 아니, 확실하게 지지하고 민영배 예. 지금 최고위원 예, 후보가 우리 해남 출신이고 예. 저를 공천 때 많이 도왔어요. 뭐 설마 해남 출신이라 지지하는 건 아니시죠? 아니 능력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 호남에서 딱 한 사람이 컷오프에 올라갔다 가면은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서 민영배 예, 찍어야 되고. 아니 그 말씀 하시니까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 잊으시면 안 돼요, 대표님. 저희 외 중주부께서 진도의 고성초등학교, 네, 고성초등학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진도 고성초등학교 처음에 창립하신 멤버셔요. 거기서 그거 하시고 제주도로 넘어가셨는데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 우리 박 대표님도 거길 나오셨고 어르신도 거기를 나오셨고 우리 아버님이 고성초등학교 1회. 예. 저희 형님 동생 뭐다 제가 그러니까 외조에 뿌리가 있습니다. 지금 족보와 함께 김민석 의원님이 호남, 제주, 경남에 함께 연구가 있다. 아, 그러면 다음 당대표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당대표, 예. 박지원 공천. 그런데 제가 안 할 수 없잖아. 그래야 내가 골드보이가 된 거야. 나는 올드보이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에 싸우는데 예. 법사위에 제가 앉아 있어야 안건조정 소위원회가 예. 구성되면은 제가 사회를 보고 위원장이 돼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를 무시할 수 없어요. 다음 국회에서도 최고령을 적극 활용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최다 득표율도 노리겠다. 아, 그럼요. 네. 근데 우리 그리고 지금 오늘 이게 주인공은 김 후보님 이게 완도 전복이에요. 예. 예, 좀 이 완도 전복을 제가 하루에 하나씩 먹으니까 이렇게, 제 피부가 이렇게 좋은 예. 거예요. 건강하고. 우리 다 한 젓가락 찍으실까요? 네. 그런데 지금 완도 전복 우리 한우 농가들이 어려워가지고 전체 백화점들에서 40%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도 40% 세일. 한우는 해남 진도 축협에서 생산된 사육되는 암소를 하는 해남 땅끝 한우. 이거 너무너무 부드럽네요. 이거. 40% 맛있죠? 세일하고 네, 너무 있으니까 맛있네요. 전복점 한우 좀 많이 사잡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렇습니다. 해남을 생각하면 한우를 먹어야 되고 완도를 생각하면 전복을 먹어야 되고 전복이 요새 김치는 40% 예. 김치는 이맑은 김치. 예. 그 한우와 이 전복을 같이 넣은 탕을 늘 끓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나는 진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남한도 진도 권리당원 여러분, 김민석 알았죠?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예. 자원 유세가 전복을 좀 선생님, 싸게 먹을 수 있는 우리 기회입니다. 막 대표 이제 공개적인 데서 하겠습니다. 이런 예. 90도로 인사 한번 해야지. 감사합니다. 꿀도 있다. 꿀도 있다. 아, 예, 지금 댓글에 완도 전복 40% 할인이라니 좌표 찍어주세요. 좌표를 따로 찍을 건 없고요. 어떤 쇼핑몰에서도 지금 현재 평균 40% 가까이. 그래서 10마리 1kg를 이제 신미라고 하는데 이게 한 35,000원 선. 평소에는 한 55,000원 하던 거거든요. 여름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주문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리고 특히 해남군의 쇼핑몰, 아, 예, 참, 해남 그거. 미소에 들어가면요 다 나와요. 거기에 해남 고구마빵, 휘양시에 뭐 전복, 곱창김, 한우 다 나오니까 들어가세요. 아, 완도군도 참 맞아요. 그런 쇼핑몰이 있대요. 청정 완도인가?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주시면 일종의 그 직거래가 되겠습니다. 완도 얘기를 좀 더 이따 뒤에 하고요. 우선 당장 근데 잠깐 그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오늘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충청도에 있던 장마전선이 수도권으로 와서 비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비 피해가 피해 가시길 기원하고요. 그다음에 두 분 요새 바쁘신데 또 빗길에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틀 전 예. 밤에 해남한도 진도에도 아주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어제 SBS도 보도되고 많은 신문에 방송이 됐어요. 보도가 됐는데 이게 말이죠. 다 옮겨 다니더라. 그런데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은 영등포, 여의도가 선거구인데 서울에 비가 많이 와야 눈이 많이 와야 보도가 되지 지방에는 그냥 조금 지나가요. 그래서 해남한도 진도도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빠지지 마시고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법사위 등 국회 일정 때문에 못 내려갔지만은 해남 군의회 이성호 의장, 완도 군의회 김양훈 의장, 진도 박금예 의장 등 모든 군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군수님들과 열심히 피해 복구를 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 전남도당에서도 전북으로 피해 복구 가자고 하는데 우리 해남한도 진도가 더 심하니까 우리는 가지 말고 현장 하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영등포는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지금 마음이 조금 걱정인데 지금 바로 끝나면 좀 돌아보려고 그러는데 서울에 요새는 비가 막 정말 쏟아붓듯이 이렇게 와서 작년에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한 20년 이상 사실 그런 식의 피해가 없었는데 작년에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지금 걱정이어서 이 건물 같은데 가림막도 하고 했는데 그게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쭉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가림막을 하고도 그 비용 같은 것들을 또 다 사실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허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다 챙기겠습니다. 그때 김대중 정부에서 가을에 폭풍 비가 와가지고 벼농사를 전국적으로 다 버렸어요. 그런데 국가 재난 지역을 선포가 되더라도 그렇게 큰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농심이 지금 폭우에 당한 이런 우리 서민들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건의한 게 왜 정부가 있는지, 왜 대통령이 계시는지는 전국을 국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보상을 합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 뭐 가려서 할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좀 국가 재난 지역을 선포해서 피해본 우리 국민들, 서민들을 좀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님이 재작년에 여름에 그 서울에 비가 많이 왔죠. 그때 봉천동에 잠겨가지고 가서 물끄러미 쳐다보신 걸로 좀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구두 신고 갔다고 저도 야단쳤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겠죠. 그 얘기하면은 해남한도 진도 재난지역으로 선포 안 해주니까 그 말은 하지 맙시다. 그 기후 변화가 이제 심해지면서 이 비 피해 같은 거, 기상이변, 뭐 피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더 특히 단체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챙겨주셔야 되고 왕 단체장도 좀 많이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이 하나 생겼네요. 트럼프 후보 암살 미수 사건과 미국 대통령 선거의 판도 변화. 뭐 두 분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두 분 다 민주당에서 이제 미국 통이신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드리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말씀은 이제 우리 김민석 의원이 지금 5선밖에 아닌데 조금 시련이 있었어요. 낙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더라고요. 가서 제가 뉴욕, 뉴저지에 살았는데 뉴저지 주립대학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벤스 39살짜리 상원 의원을 부통령으로 임명하잖아요. 거기도 오하이오 주립대학입니다.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오하이오 주립대학도. 러커스 주립대학에 가서 로스쿨 박사. 그래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나 미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또 고생하고 다니길래 김 의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김현장 같은 데 가서 수십억 좀 돈 벌지 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저는 돈 벌려고 공부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 꼭 국회로 가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문제는 이분이 더 잘. 예. 넘겨주신다. 오케이. 말씀하시죠. 아니, 지금 그 말씀하니까 생각나는데, 사실은 그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학 다닐 때, 그때가 오바마 대통령 당선되기 2년 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내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다음 미국 대통령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우리 당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혹시 우리 김현중 대표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오바마 당선을 예측한 예, 글을 그때, 썼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예.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취임식에 그 미국 민주당 쪽에 가까운 분들이 뭐 초대도 하고 이랬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어떤 감인데. 민주당 쪽, 미국 민주당하고 좀 가까우시죠. 예, 예. 근데 뭐 뿐만 아니라 다른 예. 걸 떠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저격 암살 미술 걸 보면서 저 장면이 생각이 나던데요. 우리 박 대표님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힝클리. 예. 레이건 전 대통령이 사실은 배우 출신이어서 좀 초반에 저평가를 받았는데 미국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사에서는 꽤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총을 딱 맞고 쓰러졌는데 쓰러진 레이건 대통령이 병원에서 눈을 떠서 그 낸시 여사한테 첫 마디가 여보 내가 총알을 피하는 걸 깜빡했어. 조크를 했다 이거죠. 조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실에 들어가가지고 수술실에 있는 의사들한테 귀하들이 다 공화당원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늘은 우리 모두 공화당원입니다. 딱 이랬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그리고 나서 그 레이건 대통령의 일종의 클래스가 한 단계 더 높아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정파를 떠나서. 근데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마도 미국민들이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그 직후에 보였던 나름의 모습이 있잖아요. 파이트. 그것이 정파를 떠나서 상당히 어떤 대통령에 대한 기대, 위상 이런 것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기여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 들더라고요. 예. 그건 전체판이 최근에 뭐 바이든 후보의 여러 가지 실언 이런 것하고 엮여서 큰 흐름 속에서 저것이 전체 민심을 움직이는데 상당히 작동하겠구나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정타 같은. 예. 예. 저는요. 트럼프 후보는 천운을 타고났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은 AP 사진기자 사진부장. 예. 프리처상 받은 사람인데요. 어쩌면 저렇게 절묘하게 성조기 옆에서 피 흘리면서 fight 이 사진이 저는 21세기 최고의 보도 사진이다.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보세요. 트럼프를 쐈는데 바이든이 쓰러지고 트럼프는 벌쩍 일어서 버렸어요. 예.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김건희 문자 공개를 한동훈한테 했는데 원희룡이 쓰러지고 한동훈이 벌쩍 일어나. 그래서 나는 참 이 역사적 순간도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알 수 없어요. 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바이든하고 동갑인데 이번에 좀 잘 되기를 바라고 특히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강한 그런 이미지를 내주길 바랐는데 바이든이 아니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푸틴이라고 하고 자기 해리스 부통령한테 트럼프라고 해가지고 결정적 실수를 하는데 이 사진 한 방으로 어려워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그런 이변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한동훈을 저격해도 살아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는 맨 처음 나경원, 그 다음에는 원희룡 이렇게 될 걸로 알았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되고 이 선대위원장은 김건희 영부인, 선대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박 대표님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승자가 누가 될 거냐 예측하시는 거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를 봤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한동훈이 된다 그랬어요. 그 지난 총선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전대 나오는 거 얘기도 되기 전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 정치에 관심 있는 미국 사람들이 몇 명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한동훈 의원이 나올 것 같냐, 어떻게 될 것 같냐. 그 제가 그때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한동훈이 될 것 같고 한동훈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길 것 같다. 대선에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딱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감으로. 그러니까 큰 흐름의 민심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국민의힘조차도 거기에 당원이나 지지자들조차도 일단 보수층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전 국민 쪽으로 사라져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흐름,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민심은 그렇다고 떠나고, 해서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누가 되든 그게 무슨 대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가장 큰 현재의 흐름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고 그걸로 어떻게 판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들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냐. 윤석열 플러스 김건희. 그렇죠. 이 두 분은 뭘 해도 이제 민심이 떠났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한나땡 예. 한이 되면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땡큐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저희 그 얘기 했죠. 한나땡 네. 했는데, 그때 뭐 나경원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제가 들을 때는 여기 와서도 말씀하셨는데, 약간 희망 섞인,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자중지란에 가기를 바라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때 사실 대표님 이렇게 쭉 예측을 쭉 하시는 걸 보면서 일면 약간 상대를 헷갈리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했어요. 그걸 얘기하면 안 되죠. 나의 희망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대선 구도로 가기 전에 또 하나 거쳐야 될 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였고,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니, 있는데, 그런데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폭력, 예. 배신자, 어디서 많이 보던. 비난하는데 그게 우리가 7, 80년 때 민주당 전매특회에서 잘했던 거 아니에요?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죠. 민주당은 이미 졸업했는데. 이미 우리는 졸업해서 선진 정당으로 가서 정책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한테 배워가지고 21세기에 개발도상국, 중진국. 생각나요? 용파리. 아, 그럼요. 민주당 용파리. 뭐 요새 그런데 지금 지금 다른 파리도 있다면서요. 국민의힘은 가파리 지금. 가파리? 그 누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은 고소를 좋아하니까 예. 또 당합니다. 그래서 가파리들 하고 배신자. 이게 아니 사랑의 배신자가 있지 어떻게? 와, 이건 진짜 집권 여당으로서 오늘의 서민들의 생활,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그 짓을 해서 되겠는가? 이게 과거 민주당이 하던 것을 이제 배워가지고 21세기에 써먹으니 저건 틀렸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사실 역대 독재 정권, 요새 이렇게 보면서 역대 독재 정권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끝나는 과정이 하야도 있고, 뭐 저격도 있고, 그다음에 유월항쟁 항복도 있고, 탄핵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은 가장 허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자멸일 것 같다는 생각. 자멸. 네. 오, 새로운 자폭, 자살골, 자멸. 새로운 전망인데. 그러니까 사실 아니 탄핵 뭐 국민이 청원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무슨 당무계 이것이 얘기하고 그러면 그건 탄핵 밑밥 가는 거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전당대회에서 저 싸움 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보면서 국민의힘 수준이 정치 수준이 이렇습니까 하고 그냥 자기네끼리 다 싸워서 저 결과가 어찌 되든 제가 아까 뭐 사실은 저는 한나땡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누가 되든 그것 자체가 의미 없는 더 큰 싸움의 시작이 될 것이어서 걷잡을 수 없는 이제는 활극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한나땡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국민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렇죠.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정치, 검찰 정권을 윤석열 한 사람으로 족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서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 하면은 이것은 식은 죽 먹기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 저는 예. 그렇게 봐요. 그렇게 됐지만은 어떻게 됐든 지금 자멸을 하고 자폭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은 도대체 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가지고 이 꼴 당하는가? 저는 참 그 이상 대통령한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입맛이 쓰실 때는 완도 전복을 한 점 드십시오.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요. 지금 김민석 의원님 말씀 중에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임기 단축, 뭐 하야, 탄핵, 망명 뭐 이런 것들만 있었는데 이제 자멸, 자폭 이런 얘기를 이제 새롭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기 진영, 보수 진영 또는 국힘 내부의 상호 활극, 혈전, 이전 투구, 폭로전 이것이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빨리, 가장 많이, 가장 극악하게 가장 진하게 네,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밑밥은 자기들이 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국 한동훈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과도기의 당대표 내지는 짧은 당대표 임기를 마치는 뭐 그런 예. 당대표가 되면은 조국 혁신당 예. 박은정 의원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서로 공멸을 가져오지 않고 공조 악어와 악어새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권에서 보면은 제가 잘 쓰는 말입니다만은 재채기하고 정치인의 속마음은 절대 못 참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이런 녹취록들이 계속 공개되잖아요. 더 나오겠죠. 더 나오죠. 그러듯이 윤석열, 한동훈 서로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말 못할 것이다. 이것은 곧 터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최근에 무슨 김건희 정권, 김건희 정부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결국은 권력 핵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로 세상이 이렇게 한편 정치권이 돌아가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런 문자를 공개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먼저. 그렇죠. 근데 그건 보낸 쪽에서 까지 않으면 안 되는 예,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쨌든 공식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은 우리 그런 거 아니라고 덮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라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깐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문제를 김건희 여사 측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가장 명료하다. 거기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권력을 잡고 가는 것이 본인의 향후의 미래나 생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냐 그것만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 체제를 정말 감내하면서 서로 절충하면서 뭐 딜하고 덮어주고 결국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트럼프 그리고 국민의힘 가파리 역할 이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예. 민주당으로 한번 민주당으로 가시죠. 가기 전에 잠깐 김민석 의원님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폭로는 되게 아랫사람이 하는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윗사람 같은 사람이더라 라는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모든 거는 김건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앞으로의 전망을 잘할 수 있다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민주당 지금 당사자 얘기도 한데 우리 박지원 실장님은 전당대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저는 맨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돼서 후보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지난 총선도 압도적 승리로 이끈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 지지를 받는 사람이 나서야 돼요. 그런데 지난 2년 넘게 윤석열 통치하에서 한 번도 자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압도적으로. 때로는 오차 범위 밖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돼서
대통령 후보의 길로 가라. 예. 이것이 김대중의 길이에요. 예, 예. 그렇게 하셨죠. 그때 뭐 총재 권한대행도 임명하고. 그래서 저는 김대중의 길은 뭐였냐? 우클릭을 했어요. 그래서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해서 승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종부세, 금투세, 상속세 같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김두관 후보가 이건 아니다. 우린 부재 감세를 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이 아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진성준 예.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은 대표님 이재명 기다렸네. 대표가 우클릭을 해서 외연을 확장해서 정권 교체가 우리의 절체절명의 목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야 된다. 보니까는 저렇게 국민의힘은 폭력, 배신자 이런 참 구시대 힘싸움이죠. 힘싸움. 우리 민주당의 용팔이를 지금 국민의힘이 가파리들이 지금 나서서 하는 걸 보고 이건 틀림없다 했는데 그래도 정책 대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저쪽은 힘싸움, 여기는 정책 대결. 그렇죠. 그렇게 보고 이번에 13명의 그 최고위원 예비 후보들이 나왔을 때 전부 친명파리는 좀 자제해라.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럼 친명팔지 선거에 이길 사람이 친윤파리 하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대선을 그만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딱 8명 컷오프가 되는 걸 보니까 물론 컷오프 당한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김민석 또 의미가 있지만 여기 김민석 옆에 후보가 계시지만 이분은 1등 안 하면은 그러니까. 낙선이랑 똑같아요. 지금 다른 의원들은 뭐 다 재선, 뭐 3선 정도인데 지금 다선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창피 사건이야. 수석 못 오면. 내가 아까 웃으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김민석 대표, 이재명 후보 이런 구도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분이 1등을 해야 되고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번 8분 컷오프의 승리자는 정봉주다.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원외에서 8명 다 저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누구 찍어줄 것은 아직 생각 안 했고 예. 김민석 하나만은 정했다. 한 표는 미정이다. 예. 한 번 더 일어나서 폴더에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근데 실장님 자꾸 김민석 대표 얘기하시는 게 이게 도움이 될지 손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죠. 지금 당사자는 어떻게 된가? 아니 우리 김민석 후보하고 지난 6월 3일이에요. 예. 6월 3일 날 이재명 대표하고 5선 의원들하고 간담회 가졌잖아요. 네. 내가 그 자리에서 당연 그렇게 하지 마라. 할 말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누가 이재명이 당대표 되는 것을 대통령 후보 되는 것을 반대하겠느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느냐. 다 가자. 이것이 김대중이 민주당이었다. 그런데 그 7인회나 혁신의 일은 팝을 만들지 마라. 김대중 대통령도 팝을 만들지 말아야겠다. 지금 이 댓글에도 저한테 굉장히 그 비난하는 사람들은 개딸류예요. 예. 그러나 아니 좋은 댓글만 나오는데요. 아니 박지원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누가 하겠어요? 저는 조금 이제 이번 당원 대회를 조금 예. 다른 각도에서 예, 보는데요. 예. 첫 번째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연임의 불가피성을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제가 그 총선 몇 개월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면 원컨 원치 않건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대표의 연임을 통해서 다시 지방선거 승리 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때는 뭐 이재명 대표는 그걸 아예 생각도 안 할 때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어떤 흐름의 결정이 결국은 바닥에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 또는 국민의 제일 많은 숫자가 아까 말씀처럼 다음 대통령 후보 누구를 1위로 보느냐 이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예. 그것을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이게 무슨 상층 정치권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닥의 흐름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조금 전에 뭐 우클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걸 뭐라고 보냐면은 이재명 대표께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찌 보면 연임한 민주당의 제일 큰 과제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도로 다 뛰게 하는 당 내외에 일종의 그런 대통합 대탕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옛날처럼 작은 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의 틀을 어떻게 짤 거냐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좋다. 저래서 내가 지지한다니까. 전략가 시대니까. 아니, 그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그래서 말씀 주셨지만 저는 이번에 나가서 이게 잘 안 되면 진짜 전 타격이 그러니까. 큰데 꼭 근데 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 아니 뭐 저는 내가 꼭 1등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막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사실 결심 못 했을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게 확실치 않거든요. 그렇죠. 불확실하죠. 그래서 그냥 저는 마지막에는 정말 주저하다가 아유 그냥 일하고 책임감만 생각하고 하자. 사실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거를 막 고민 마지막까지 해서는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최고위원 출마 회견할 때 문안만 봐도 다른 분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집권 플랜 본부장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최고위원에 대해서 뭘 할지 이런 걸 좀 쭉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냥 개념적인 당의 외연 확대 정도가 아니라 세 가지. 당원 주권, 그 다음에 정책협약, 예비내각. 예비내각. 근데 그러니까 저쪽 당은 전당대회가 이제 당이 망하는, 당과 저 세력이 망하는 길로 가는 기점이 될 것이고, 우리는 집권으로 가는 기점이 될 것이고, 명확하게 갈릴 거라고 보고, 그렇게 갈리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좀 끼어드는데요. 네. 예. 아니, 아니, 끝났어요. 예비 컷오프 후보 예. 연설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했더라고요. 원고도 줬는데 아주 잘했어요. 내용이 그걸 말이죠. 좀 유튜브를 올려서 네. 전국 대의원들한테 예. 보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용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 좋아요. 예. 아니, 모든 것을 갖췄는데 예.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은 정권 교체, 이재명이 대통령의 길로 가야 된다. 집권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젊은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를 엮어서 하실 수 있는 분이 김민석 의원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세요. 트럼프 거의 80에 가까워서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확정적이니까 39살짜리 벤스 딱 임명해가지고 세계를 놀라게 하잖아요. 만약에 말이죠. 이런 트럼프는 좀 다른 사람 같아. 흔히 여성을, 흑인을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젊은 흑수저 출신의 오하이오 주립대, 예일대, 로스쿨 나온 딱 하니까 다릅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서도 이재명과 김민석의 조합이 좋네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공부로 때문에 내가 따지면 1등 하라는 거예요. 공부로 따지면 대한민국 최고 아닙니까? 뭐 대학도 그렇지만 하버드, 서울대,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 거쳐서 러커스에서 미국 변호사, 법학 박사 공부로는 한 번도 안 진. 그리고 러커스 주립대학, 뉴저지 주립대학이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16년의 응축, 국회에 못 들어온 16년의 응축. 예. 그러니까 그때 많은 고초를 겪을 때도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변호사 자격증 안 쓰려면 나 빌려주라. 내가 가서. 아니, 뭐 그런 것보다도 제가 사실 마지막 주저하다 결심할 때 이게 좀 있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선대위원장 중에 한 분으로 같이 선거를 치렀는데 저는 사실 우리 박 대표님 아시지만 우리가
첫 정권 교체 하기 전에 처음 야당이 선거한 승리가 조순시장 선거입니다. 95년. 예. 그때부터 같이 제가 이해찬 전 대표님하고 같이 선거를 치렀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몇 번을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자네들이 좀 책임지고 해. 자네들 책임지고 해.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무겁게 사실은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재명 대표께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가짐은 이해찬 전 대표께서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지금 이재명까지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권 창출하고 될 수 있도록 당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렇게 당무를 했던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반의 반이라도 그 역할을 채워야 되겠다. 사실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롤 모델, 이해찬 모델을 지금 처음으로 오늘 야마 나왔어요. 실장님 큰일 났어요. 그러면 또 실장님의 롤 모델은 어떻게 만들죠? 그 위에서 이제 전체를 조망하고 묶어주는 역할은 또 어느 분이 전해오셨죠? 저는 급하지 않습니다. 예. 새순이니까. 저는 제가 할 역할을 한다. 가장 확실한 차기 총선 지금 예정자이기 때문에. 아니 보세요. 제가 국정원장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다음 날 아침 9시에 잘리고 예. 한 번도 놀아보지 않았어요. 탄압도 1호, 활동도 1호. 지금도 어제도 5번 TV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 저쪽 당은 개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괜찮아요. 예. 그리고 제 역할이 있다. 더욱이 이번에 법사위 가니까 최연장자가 골드보이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은 안 돼. 사회권이 넘어가. 아니 모든 법안 조정 소위로 넘어가 버리면은 조배수 의원이 사회 봐가지고 9개월씩 연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골드보이를 누가 타다리. 예.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서 초대 평양 대사만 보내주면 해피하다. 그 꿈을 한 20년 전부터 그렇죠. 말씀하셨죠. 예. 나는 남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통일은 아니겠네. 평화와 대한. 그러니까 오늘 그 수미테리. 예, 수미테리. 전 CIA 직원이 우리 정부의 스파이였다. 해가지고 뉴욕 FBI에서 검찰에 기소를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전화 와요. 제가 국정원장 할 때 관계 있었냐. 수미테리 씨는 CIA 분석관 출신인데 그렇게 좀 보수적이에요. 예, 성향이. 굉장히 강경한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고 아마 우리 서훈 전 국정원장 안보실장도 만나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이유에서 미국 FBI가 뉴욕에서 일어났다는 건데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큰 번은 없었을 거다. 예. 아무튼 잘 되기 바랍니다. 옛날 그 로버트 김 사건 비슷해요, 느낌이.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계시니까 좀 말이 제가 국정원장으로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 수미테리는 특히 아니다. 문재인 정부나 안 맞았다. 그래서 그렇게 가깝게 지낸 적이 없다. 저도 안 만나봤으니까요. 저를 모르면 제가 모르면 그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5분 남았는데 우선 전복 한 점씩 좀 드시면서 오늘 뛰어다니실 때 힘 좀 내시고 그 김민석 의원님 그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으로서 공약 중에서 당원 주권 부분은 이제 많이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했고 대표도 얘기를 했고 또 충분히 이제 개념 정리가 됐는데 두 번째 정책 협약하고 예비내각 이 부분은 좀 어떤 구상이신지 궁금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실 당원 주권 시대라는 말을 제가 제일 처음 그것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포션을 반영하고 이번에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 반영하자 이것도 제가 한 것 같은데 당원 주권이라는 건 권한 확대의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육과 훈련과 연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전당원이 다음 대선에 뛸 수 있도록 지방선거에 네. 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통상적인 정책 정당이 아닌 정책 협약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실 과거 DJ 대통령 때 노사정 대타협을 저희가 시도한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바뀌어서 전통적인 정책 정당, 정책 강화만으로 되지 않는 때가 됐습니다.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의사 문제도 그렇고 유보통합 문제도 그렇고 국민연금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 우리의 제4기 민주정부에는 잘 정책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각 사회 각계각층과의 정책 협약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진보적인 외국에서의 사례도 있고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걸 시도를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축적이 지방선거와 대선에도 실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진해야 된다. 세 번째로 예비내각은 우리 뭐 박 대표님 너무 잘 아시지만 저희가 3번 집권을 해봤는데 실제로 장관급 수준의 어떤 그런 인력의 준비뿐만 아니라 각층 다양한 부분의 인력들을 잘 내부적으로 정비해서 훈련해가고 풀로 가지고 있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께도 이번에 우리가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실제로 예를 들어 대표는 아까 이제는 이재명 대표는 후보로서의 행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야말로 일종의 국정준비대화, 집권준비대화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쫙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력도 쌓이고 내공도 쌓이고 사람도 쌓이고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도 쌓이고 이런 것들이 되면 지금 우리가 할 게 검찰과도 싸워야 되고 선거 준비도 해야 되고 이 대표에 대한 방어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윤 정권에 대한 공격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에 힘을 주는 것이 저는 민주당이 따박따박 집권 준비를 하고 있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저는 그 모든 것에 힘을 주는 힘의 원천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선거를 지난 총선 때 상황실장을 했는데 아주 잘하셨죠. 그 전에 이재명 대표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마지막 날까지 한 성만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절제력을 갖추면 결과는 상당히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선거는 그렇게 아주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늘 입장을 갖는데 저는 지금은 그것만으로 안 되는 때라고 봅니다. 사전 투표를 맞췄잖아요. 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민주당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민주당이 집권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신중하지만 강력한 대세를 전속력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게 제가 집권 준비를 강조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김민석 후보가 말씀한 대로 우리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지금 집권 여당은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고 폭력 전당대 뭐 폭로 전당대를 하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는 정책 대결로 가는데 그 김두관 후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대하는 건 아주 좋다. 그래서 한번 붙어봐라 하는데 저는 김두관 후보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총선 승리를 했다. 그런데 제가 그래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승리를 가져오게 했다 했더니 무슨 리더십이냐. 윤석열이 잘못해가지고 됐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방송에 가서 그 얘기했어요. 윤석열의 실정과 잘못을 부각시키고 윤석열 심판이라는 이슈를 만들어낸 게 이재명 대표 리더십 아니냐. 그리고 선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우리 최고위원 후보들도 친윤팔이 할 수는 없으니까 친명팔이 하더라도 당선되기 위해서 그러나 좀 정책 대결로 가서 이런 문제를 부각시키면 지금 우리 김민석 후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민주당이 되면은 반드시 정권 교체가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신중하고 강력한 준비를 해나가는 정당이 돼야 된다. 그 정책협약 부분하고 예비내각 부분은 사실 좀 지금은 전대 국면이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기도 그렇고 묻히는데 끝나고 한번 나와서 얘기 좀 해주시죠. 실제로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저는 그걸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박지원 실장의 또 의견도 그때 같이 방송하면서 또 첨가해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면 정권교체가 정말로 가능성이 있게 다가올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지. 반드시 해야지. 예, 그건 그렇게 미적을 하면 안 돼요. 자,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전복 하나씩 더 드시고 힘내서 다시 완도 전복입니다. 예. 해남 한우도 우리나라 한우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세일할 테니까 많이 사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우와 전복을 같이 넣은 탕으로 예. 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민석 의원님도 김민석 TV가 있잖아요. 예. 그 메이츠미디어 유튜브 시청자분들 그 김민석 TV도 많이 구독 시청해 주시고 또 이 영상 김민석 TV로 옮겨서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메이츠미디어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공존 공영 민주당의 정신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 한마디.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셨어요? 빨리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돼서 민주당의 섀도우 캐비넷 예비 내각이나 여러 정책을 얘기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메디치메디아 박지원의 식탁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예. 김 의원님도. 예. 오늘 우리 박지원의 식탁 또 메디치미디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력 투구해서 직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오늘 방송 즐거운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끊임없는 창고가 있으니까 이 정부가 특성이 그래요. 무한대로 제공해줘. 8시 50분부터 네. 30분 정도 매주 화요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김영환이 탈탈 털어드립니다.